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하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 형님들 한국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2년차 반 때 제가 이제 라오스에 들어왔으니까 먼저 태국에 갔다가 라오스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태국에 있었던 사람들, 뭐 라오스에 있었던, 베트남에 있었던 사람들, 이분들 중에 은근히 코로나 그 기간에 의해 가지고 여성을 만나서 결혼한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것도 참 재밌어. 그리고 또 코로나 때 타국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많은 본인의 이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음 막 우울해지려고 하고, 또 다잡고, 언젠가 빨리 끝나겠지, 막 두렵기도 하고,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요. 오늘 주인공분은요, 한국에서 옷을 대량으로 이렇게 사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고 쌓아두면서 막 옷 되게 싸게 파는 할인 매장 아시죠? 그 할인 매장을 했는데, 그 매장 쪽으로 본인이 거의 한 8, 9년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경쟁자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 뭐 쿠팡도 있고, 막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사서 그런가, 아니면 아이들을 안 낳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초반 3년까지는 장사가 정말 잘 됐대요. 본인이 그 옷가게를 하기 전에 회사를 잠깐 다녔는데 거기서 받은 월급들에다가 자기 부모님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 할인 매장을 차렸는데 정말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있는 돈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막 자부심 어깨가 확 그냥 어깨가 아주 호랑이만큼 확 올라갔대요 아주 양. 근데 4년차 5년차 되면서부터 아예 양 완전 그냥 훅 아주 그냥 바닥으로 훅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것은 재고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안 팔리는 것들을. 근데 아까우니까 재고 정리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확 아주 그냥 손해를 많이 봤대요. 그래도 초반에 그래도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후반때 걸 다 계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또이도 없다. 그래가지고 후딱 정리를 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드렸죠. 부모님이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분 남은 돈을 가지고 라오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시골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뭐 본인이 라오스 시골에서 뭐 소를 키우고 뭐 농사를 짓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시골 같은 데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딱 맞죠. 왜냐면 라오스가 사실 비엔티안 중심, 루앙프라방 중심 빼면 다 시골이니까 최고죠.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이었대요. 이 복잡한 도시를 한국 도시를 떠나가지고 라오스 정말 조용한 이건 논촌, 깡촌 이 마을에 이 집을 구하러 들어갔대요. 이제 집을 게스트하우스에다가 가방을 놓고 매일 이 집만 구하러 다닌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그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통했대. 라오스 말을 전혀 안 배우고 가가지고 말이 그냥 사바이디 갑자기 딱 두 개만 할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집만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집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동네 조그만 시장에서 배추하고 고구마 파는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 한 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다음에도 또 시장에 가서 또 좀 사주면서 이야기 좀 했는데, 물론 이제 번역기를 이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 자기가 라오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 덤으로 더 주는 거야.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하나씩 더 줘. 근데 낯선 한국인인 본인을 저렇게 챙겨주니까 이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한 다음날도 또 가서 또 사주고 다음날 또 가서 또 사주고 가져와서 게스트하우스 매반한테 주는 거야. 매반만 그냥 최고죠. 매반은 그냥 항상 행복해. 입이 아주 그냥 그 어디야 코에 걸렸어? 귀에 걸렸어? 입에 걸리면 큰일 나지. 어쨌든 매반은 그냥 너 가장 행복하죠. 매일 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매일 시장에 가서 친해졌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주머니 덕에
그 아주머니의 남편분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주머니의 일남 이녀, 일남 이녀인데 첫째가 딸,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 그렇게 이제 여기서 아이들 아니에요. 왜냐면 20대니까. 그 자녀하고도 이제 알게 된 거. 집도 그 아주머니가 아는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 또 도와줘가지고 집도 또 저렴하게끔 또 집을 구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갇혔죠, 이제. 라오스에 갇혔어.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 한국 분께서 그 라오스 가족하고 정말 식구처럼 지냈다 그거예요. 완전 진짜 찐가족 있죠? 찐가족처럼 지냈대요. 근데 이 큰딸이 처음에는 몰랐대요. 근데 큰딸이 착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터졌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같이 있었대요. 매일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또 이 자녀들 스타일하고 그 아주머니하고 남편에 대해도 또 스타일도 다 알게 되고 동네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코로나지만은 마스크 하나 쓰고 여기 동네 저기 동네 또 자전거도 또 하나 마련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재밌었대요. 근데 아무튼 코로나 때 자기가 이제 그 첫째 여자 있잖아요. 이 첫째 여자가 정말 착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튀김이나 아니면은 그 닭다리 같은 걸 사오잖아요. 그래서 첫째한테 주잖아요. 그럼 첫째는 그걸 안 먹고 자기 여동생하고 남동생한테 그걸 줘요. 이게 참 신기하죠? 아니 본인도 하나 먹어도 되잖아. 근데 애들이 먹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분은 처음에는 뭘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이제 아주머니의 남편분하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 남편분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야. 예전에 이 썽태우가 이 여성 자기 딸이 막 뛰어가는 골목길에서 딱 나왔는데 썽태우가 펑 친 거야.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가면서 애가 약간 이제 살짝 나사가 빠진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그건가? 아니 너무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아니면 원래 그랬나 이걸 확실히 말을 할 순 없지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런 것 같대요. 근데 너무 착해. 엄청 이쁘고.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이 정말 착하다 이것을 엄청 강조해요. 이 라오스 그 남성분이 아버지분이. 그리고 또 아주머니도 자기 큰딸이 정말 착하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도 자기 뭘 주면은 남동생하고 여동생부터 줬대요. 먹을 것을. 없으면 자기는 안 먹고. 그만큼 동생들을 참 이뻐해주고 보살펴주고 언니로서 누나로서. 자, 어쨌든 이 코로나 때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 첫째 여성하고 우리 한국분하고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한국분은 처음엔 정말 측은지심이었대요. 너무 애처롭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또 집이 다들 알다시피 라오스에서 이 농사 짓는 게 돈벌이가 또 별로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막 기계를 가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대규모로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거 아니라 진짜 소규모로 자기네들 먹는 것만큼 막 농사 지면은 이게 솔직히 살기 힘들거든. 그렇게 한국분하고 그 첫째 여성분하고는 둘이 마스크를 하나하나 쓰고 한국분은 여성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여성분이 한국분 뒤를 졸졸졸 따르면서 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것을 봤나 안 봤나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이제 이 술을 또 한잔 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말을 했대요. 우리 첫째 애가 어떻냐? 혹시 결혼할 생각 없냐? 같이 살 생각이 없냐? 이러면서 약간 좀 진지하면서 얘기했대요. 근데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나이반이 왔어요. 나이반하고는 술집에서 약간 가라오케 스타일 같은 데서 술을 마셔봤지만은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온 거야, 집으로. 그래서
깜짝 생각도 못했죠. 웬 나이반이 왔으니까. 근데 나이반도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우리 제 애기였을 때부터 봤는데 애가 정말 착하다고 나이반도 막 이렇게 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양 두 분, 또 어머니께서도 나름 또 이렇게 또 엮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결혼 이쪽으로 이어지는데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반하고 그 가까운 뭐 옆집 해가지고 14명만 참석해서 14명하고 밭이 손에다가 이건 해야 한다고. 아마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걸 해야만이 뭘 적고 거기다가,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와도 이게 뭐 무마가 되고, 그래서 밭이는 해야 한다. 아마 그때 그래서 왜냐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결혼하면 되잖아요. 뭐냐, 나우스부터 하던, 한국에서부터 하던, 근데 빨리빨리 해서 밭이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부가 되었죠. 한동안은 장인어른하고 처남하고 처제 따라다니면서 농사 지었대요, 같이요. 한국에서 농사를 져본 적이 없지만은 흙을 만지고 막 땀 흘리고 막 이것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는데, 이게 몸이 문제였대요. 왜냐면 라오스 그 시골 풀독 있잖아, 풀독. 풀독에 벌레에 안 되는 거야. 몸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항히스타민제 있죠? 그걸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결국 농사를 포기했어요. 농사를 포기하고, 뭐 할까. 왜냐면 맨날 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처제가 시장에서 생필품 장사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시장에서 막 이렇게 화장품도 팔고, 샴푸, 뭐 비누, 뭐 그다음에 뭐 옷걸이 뭐 이런 거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제가, 이게 처제랑 같이 이걸 하는데, 처제가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아마 한 90만 원? 처제 전 재산이 아마 9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래도 90만 원을 거의 다 뺏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한국분이 거기다가, 이 시장에다가 차려준 거예요. 물건이랑 띄고 모으고 꽉꽉 채우려면 돈, 처제가 낸 돈은 정말로 한 3% 된대요. 3%. 3% 아니 2%? 예. 한마디로, 왜냐면은, 공짜로 이걸 차려주면은, 이 주주로서의 이런 마음가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업의 입장에서 이걸 해야만이 더욱더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제 갖고 있는 돈을 싹 뺏어버렸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처제한테 맡기고, 한국분은 뭐 했냐. 자기 이제 아내하고 맨날 놀았대요. 오토바이 타고 그 데이트도 하고, 또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뒤에다가 또 아내 태워가지고 또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후 되면은 새참 가지고 아버지하고 장인어른하고 처남하고 일하니까 새참 갖다 주고, 장모님은 시장에서 이제 그 고구마랑 이제 배추랑 팔고, 자, 그리고 새참 주고, 또 때로는 뭐냐면은 세탁기가 없으니까 손빨래 한 집이 많아요. 근데 세탁기를 하나 사줬어요. 새 걸로다가, 그걸로. 근데 물론 한국 건 아니에요. 예, 한국 건 아닌데 새 걸로 사준 세탁기에다가 장인어른, 그 다음에 장모님, 처제, 그 다음에 처남 옷 빨아가지고 걸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기 아내가 그거 하는 거 구경도 하고, 같이 또 낚시도 하러 가고. 낚시는 잘 못한대요. 근데도 재밌대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신나고. 그런데 이제 우기 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가족들 거 옷을 빨고 걸어놓으면은 이게 어디 쉽게 못 나가잖아요. 왜냐, 비가 그냥 어느 날 쏟아질지 모르니까 하루에도 막 3-4번 올 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거야. 라오스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저런 걸로 스트레스, 한국 사람들은 우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장인어른한테 말해가지고 그 지붕 있죠. 지붕을 문 앞에까지 해버린 거예요. 지붕 공사를 했어요. 업자를 불러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빨래 놓고 데이트하러 가도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진짜 재밌게 지내고 있다가 아내가 두꺼비를 가져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대요. 근데 두꺼비를 아내가 가진 거야. 그때부터는 항상 자기의 초점은 아내의 배로 가 있었대요.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왜냐면 본인은 한국에 있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라오스에 와가지고 저렇게 두꺼비가 생겼으니까 맨날 아내 배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이제 몇 개월 되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막 자기 이제 아내가 막 그 행복한 미소를 짓잖아요. 뱃속에서 막 움직이면은 자기도 그거 보는 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밤마다 그냥 복기를 우리 뭐 바둑 복기 둔다고 하잖아요.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복귀한다고. 이제 아기 나면은 뭐 해야 하고 귀족이는 뭐 해야 하고 뭐하고 맨날 그 보고 있으니까 첫째가 그걸 보고 막 웃는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기 나면은 자기가 다 사줄 거라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남자애를 낳았는데 이 본인은 자기가 아기를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대요. 자기는 뭐 우리가 보통 딸 바보 아들 바보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솔직히 TV 볼 때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보면은 아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였대요. 근데 막상 이제 자기 아기잖아요. 그렇게 귀엽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말 아기하고 정말로 24시간 같이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대요. 물론 이제 시간이 사람은 원래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내가 아기를 보고 본인은 또 이제 혼자 열심히 낚시하러 다니고 동네에 또 순찰 놀고. 처제가 이 한국분 생일날 오토바이를 사준 거예요. 그것도 비싼 놈으로다가. 선물 받았는데 그거 안 탈 수 있어? 엄청나게 끌고 그냥 갔다가 하루 어디에서 막 게스트하우스 자고 다음날 오고 또 안에 삐져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근데 지금 너무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거죠. 이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다 보면은 내 인생은 이제 저물어 가는가 좀 쓸쓸해질 때가 있지 않냐. 그런데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걸 느꼈다 그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주춤할 필요가 없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채워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다 보니까 이 본인에게도 이런 봄날 같은 인생 이막이 열렸다 그거죠. 참 따뜻하고 참 기분 좋은 이야기 또 전해드렸습니다. 자, 댓글에 보면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유톰세븐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수연님 아싸 간만에 1등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경님 당근 구독 좋아요 애원하지 않는 발주남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웅님 다 안 보고 미리 좋아요 꾹, 너무 미리 안 보고 꾹 누르면은 나중에 대화 듣고 나서 이야기 듣고 나서 이거 뭐야 별론데 먼저 이야기 듣고 아니다 싶으면 꾹 누르면 안 돼요. 먼저 이야기부터 듣고. 우리 또 발주남 또 이야기가 또 때로는 그냥 제목만 또 거창한데야 내용은 또 산으로 갈 때도 여러 번 있으니까. 자, 그럼 형님들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